아, 예. 아이고. 아, 예. 예, 이제 좀, 예. 제가 나이 드니까 눈이 약해지나 봐요. 이렇게 글씨가 터지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뭐 바쁜 일 많으실 텐데 이렇게 이제 재단에 왕림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맞는 5월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뭐 추모 행사 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좀 알리는 게 저희 1차적인 이제 목적이었는데요. 그렇게 달랑 그냥 정보 제공만 하고 말려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좀 덜 알려주실지 모른다 하는 걱정도 있고 해서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모셔서 앞부분은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 기자 여러분들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재단의 10주기 추모 행사와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유익한 보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노 대통령 서거 10주기여서 뭐 10주기가 9주기하고 근본적으로 다를 건 없습니다만 되게 10년 주기는 또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 10주기의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사업 내용이나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10주기 추모 행사의 그 메인 슬로건 새로운 노무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노무현이 뭐 새롭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한 것은 흔히 말하는 시대 정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해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만 있는 게 아니고 8월이 되면 김대중 대통령님 10주기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자필 사인하실 때 그 문구가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이제 집약되어 나타난 것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표방했던 그런 국정 방침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였고요. 두 번째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 사회.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직후에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초기 상황을 3대 위기로 규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주주의의 위기, 두 번째가 서민 경제의 위기, 세 번째가 남북관계의 위기. 그렇게 그 당시 2009년도 상황을 정리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사회, 그리고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 동안 분단 국가로 출발하고 오랫동안 독재를 겪었고, 그리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격차,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지역 간의 그런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이 있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70년 동안 존재해왔던 시대정신이라고, 시대적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들 각자, 시민들 각자가 더 훌륭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과제를 더 잘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서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 과제를 새롭게 발견해보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새로운 노무현으로 정했습니다. 뒤에 나중에는 좀 뭐가 더 달리게 될 텐데요.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 상황도 유동적이고 여러모로 그래서 뒤에 붙이게 될 카피는 좀 더 저희가 고민해서 나중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점이 우선 이번 10주기 행사의 기본 취지이고요. 그리고 10주기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재단이 애도와 추모에 중심을 두고 또 위로에 방점을 찍고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10주기를 맞아서 애도가 끝나면 이제 작별을 해야 될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긴 시간 우리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대적 과제를 재발견하고 우리 재단의 활동, 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확산하고 더 발전시키고 이런 쪽으로 나가보자, 그런 뜻에서 10주기 행사는 예전까지의 행사보다 좀 더 발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문화제도, 시민문화제도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에서도 세 곳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봉화마을에서 김해 씨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도 지금 막 시작이 되었고, 그 서울에 시민센터, 노무현 시민센터를 짓는 그런 건축 사업과 그다음에 그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특별 모금, 이런 것들도 10주기를 맞아서 새롭게 펼쳐집니다. 뭐 기념 사업도 빠뜨릴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전집도 5월을 맞아서 이미 따로따로 나와 있던 책들을 묶고 뒤에 연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7권짜리 노무현 대통령 전집을 지금 선보이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그 4개 권역에서 진행하는 좀 대규모의 시민문화제 이외에도 시군구의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는 작은 규모의 이 문화행사, 추모행사들도 많이 있다는 안내 말씀도 드립니다. 그 밖에 아주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제 기념품 굿즈도 제작을 해서 윤태호 작가가 그림을 그려주셔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념품들도 5월을 맞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올해 10주기 추모 행사에 관한 개괄적인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이제 이어서 저희 사무총장과 본부장, 추진단장으로부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추모 사업에 관한 것만 질문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요 추가적인 그런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행사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께 저희가 배포해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면요, 5쪽에 저희 5월달 추모 행사 일정이 나옵니다. 10주기 추모 행사는 이번 주 목요일 4월 25일 노무현 재단과 김대중 도서관 공동 학술 회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남산 둘레길 걷길, 그리고 수도권 시민문화제는 5월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봉화에서는 5월 1일 헌단식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행사, 그리고 5월 23일은 대통령님 10주기 추도식이 엄수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권역별로 문화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대전, 세종, 충남 쪽에 중부권 시민문화제 5월 11일, 그리고 광주는 호남권 시민문화제가 5월 12일 5.18 민주광장, 그리고 부산은 영남권 시민문화제가 5월 19일 부산 시민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대경 추모문화제, 울산의 울산 시민문화제, 전북의 전북 시민문화제, 전남의 세계도시의 시민문화제, 제주의 시민문화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도시들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와 수원, 그리고 노무현 순례길, 봉화 가는 길에서 5월 1일 날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해외에 계신 우리 회원들께서도 추모 행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워싱턴이나 LA, 그리고 영국 해외 곳곳에서 추모 행사를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요, 추도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오후 2시 봉화의 대통령 묘역에서 추도식이 엄수됩니다. 이번 추도식은 유정아 전 시민학교장 사회로 공식 추도사는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모 공연은 정태춘, 박은옥 씨께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봉화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시 식당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화로 내려가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화 열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쪽을 보시면요, 노무현 재단과 김대중 도서관이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그리고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공동 학술회의가 진행되는데요. 1세션은 한홍구 교수님의 한국 민주주의 정치사에서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위치, 기여와 역할, 그리고 발표 두 번째는 김호기 교수께서 두 분 대통령 서거 이후 10년간의 시민민주주의 발전과 변화, 이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과 박명림 김대중 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김부겸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께서 토론자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션은 판문점 선언 1주년과 한반도 평화 주제로 백이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의 사회로 문정인 대통령 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근 서울대 교수께서 현 그 정세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말씀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 다음 쪽 보시면요, 서울 문화제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저희 시민문화제가 준비를 되고 있는데요. 먼저 5월 11일 대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연진들을 보시면은 출연진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문화재 행사는 낮에는 다양한 참여 부스, 전시 등이 진행이 되고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한 1시간 정도는 일부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는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토크로는 대전에서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노정열씨 사회로 김부겸 의원님과 토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광주에서는 이사장님께서 이종석 전 장관님과 노정열씨 사회로 토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김어준 씨 사회로 유시민 이사장께서 양정철 전 비서관과 토크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아직 토크손님은 섭외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공연으로 참여해 주시는 이은미 씨, 말로 밴드, 크라잉넛, 안치환과 자유, 그리고 데이브레이크, 알리, 육중한 밴드, 우리나라, 조관우, 노차사 등 여러 그 뮤지션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광화문 시민문화재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화마을에서도 5월 1일 헌다식을 시작으로 해서 5월 5일 날 어린이날 행사, 그리고 주말 또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날 행사는 이제는 몇 년 동안 봉화마을에서 아주 대표적인 어린이날 그 행사로 그 김해시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 오시고요. 프로그램 참여만 한 18,000명 정도가 해주십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11쪽을 보시면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2쪽 보시면요. 이사장님께서 앞에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5월 3일 날 노무현 전집이 나옵니다. 대통령 저서 5권을 묶었고요. 그리고 어록집과 연보를 새롭게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약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은 낮은 집은 지금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그 밖에 저희가 그 10주기 추모 행사 기획 상품을 제작을 했는데요. 윤태호 작가님께서 저희한테 작품을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요. 뭐 티셔츠라든지 뭐 머그컵이라든지 손수건, 에코백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은 지금 새로운 노무현 해가지고 그림 이 작품도 윤태호 작가님께서 저희한테 재능 기부해 주신 작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 추진 단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 천호선입니다. 되게 뭐 보도 자료와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한두 가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사실은 이 노무현 시민센터 물론 가치입니다.와 노무현 기념관 봉화에서 지어지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건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나 시민들, 국민들께서 이 두 개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거지? 기념관은 뭐고 시민센터는 뭔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왜 하필이면 올해 건물을 두 채나 짓게 되는 건지에 대한 배경 설명도 오해 없도록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보셨을 공간의 성격은 아주 건조하게 얘기하면 교육문화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노무현 대통령 비명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정신이기도 하죠. 이를 실천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공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공간의 주인은 시민 민주주의를 위한 또는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열린 공간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기념시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그리고 여기 어떤 표준이나 공식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국내외 이 기념관과 시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를 해본 결과 크게 보면, 기록과 전시 중심의 기념관과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는 센터로 크게 유형을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화에 지어지는 기념관은 다른 대통령의 기념관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입니다. 김해시 주관 사업입니다. 거기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돼서 이루어지는 김해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저희 재단의 사업이 아니고요. 재정도 국비도비 12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내용의 전시를 어떤 내용들을 전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협력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그것과 구별되는 이 시민센터는 재단이 주도하는 사업, 재단이 재정을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전례에 근거해서 일정 부분의 국고 지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원래 저희가 2009년 재단 설립하면서부터 계속 설립을 모색해왔던 것인데, 두 가지를 다. 이 노무현 시민센터라고 이름 붙여진 이 건축물에 대한 지원 승인, 이것을 포함하는 지원 승인이 2014년에나 날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좀 시간이 걸렸었죠.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부지를 찾고 또 이 구입하고 하는 과정들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미뤄졌는데요. 그래서 2019년 10주기에 꼭 맞춰서가 아니라 기념관은 기념관대로, 시민센터는 시민센터대로 하다가 보니까 좀 미루어져서 10주기는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간을 설정해 놓고 추진해 왔다는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개관 시기도 결과적으로 비슷한, 공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슷하게 되는데 2021년 5월에 기념관과 시민센터가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개관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또는 전직 총리의 해외의 경우 계승과 추모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그냥 시민센터가 아니라 시민센터로 이름 붙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것은 아직 가칭이고 공식적인 명칭, 그리고 짓는 재정적인 문제, 앞으로의 운영까지도 시민 참여 정신에 입각해서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모금 캠페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캠페인 관련해서 고재순 사무총장께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캠페인 설명은요,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참고 자료는 15쪽을 보시면은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건축모금 캠페인은요, 모집 목적은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 기금 조성이 목적이고요. 저희가 2019년 올해 4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모금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모금 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건축 모금의 근거는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무현 대통령 기념 사업이 이 근거이고요.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일반 시민 대중에게도 저희가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시민센터 건축 예산은 총 380억 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이 115억 원 들어가고요. 후원 적립금 한 165억 원, 그리고 이번 건축모금 100억 원 해서 총 380억 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모금 캠페인은 이제 모금 하한액은 5만 원으로 잡고 있고요. 5만 원은 저희가 그 예전에 10년 전에 대통령님 그 묘역을 저희가 조성하면서 박석 기부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박석을 5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근거를 갖고 이번 센터도 하한선은 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한은 없습니다. 건축모금 특별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SNS, 유튜브, IPTV 통한 영상 광고도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대상의 안내 브로셔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기부를 해주신 우리 기부자들은 센터가 완공되면 건물 내에 저희가 디지털 예우의 벽 뭐 이런 거를 지금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하루 종일 기부해 주신 분들의 성함과 그리고 또 보내주신 대통령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그러한 영상 디지털 벽을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중 캠페인 시작은 5월 2일 9시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